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875명 발생해 전날보다 1,199명이 줄었지만 역대 5번째 기록을 세우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해 선제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탄소 중립 실현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분야에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투입된 예산은 축산업 기반 안정 및 신성장 동력 개발, 선진국형 복지 축산과 주민 친화형 축산 조성에 쓰입니다. 이중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양주시 광정면 일대가 최근 군사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875명 발생해 전날보다 1,199명이 줄어들었지만 역대 5번째 기록을 세우며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38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의정부 637명, 포천 162명, 동두천 144명, 연천 26명 등입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64,725명으로 전날보다 5,800여 명이 늘었으며 사망자는 7명으로 전날보다 2명 줄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7.9%로 전날보다 5%포인트 올라갔으며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도 41.4%로 전날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생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가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대상을 기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30만 명이던 자가진단 키트 검사 대상자는 692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이달 등교하는 학생에게도 키트를 배포하고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은 다음 달부터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접어든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게 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국 또 편의점에서 이 검사 도구를 한 사람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온라인에서 비싸게 파는 곳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시행하게 된 조치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는 면봉을 양쪽 코 안에 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검체 추출액에 넣어서 섞은 뒤에 서너 방울 정도 테스트기에 떨어뜨려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검사기에 C와 T 중에서 C에만 줄이 나타나면 음성이고요. 두 군데에 다 줄이 보이면 양성입니다.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탄소 중립 실현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분야에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투입된 예산은 축산업 기반 안정과 신성장 동력 개발, 또 선진국형 복지 축산과 주민 친화형 축산 조성에 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 축산 정책을 구현하고 친환경 축산을 조성하며 안전한 사료 자원 관리와 신성장 축산 육성, 안전한 축산업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도는 먼저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해 450억 원을 배정했으며 안전한 사료 자원 관리에 1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신성장 축산 육성을 위해서는 100억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 2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방부의 광정면 1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 안전구역 완화 계획에 양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군 관련 주요 현안 과제 등을 위해서 원코리아 팀이 구성됐는데요. 양주시 원코리아 팀의 이민호 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최근에 광정면 일대 통제 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먼저 일단 이 일부에 군 비행장이 포함돼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국방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14일 광정면 우고리 일대 3479제곱미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으며 또한 우리 시 광정면 소재 군 비행장 서측 887만여 제곱미터에 대하여 건축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양주시에委託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광정면의 군 비행장과 그 일대 지역 이중 규제 때문에 지역 발전이 막히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좀 제약이 있다는 어려운 점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결과를 위해서 양주시가 여러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시는 업무 절차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부대장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민군 상생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네, 이번 성과가 앞으로 양주시의 발전과 변화에 어떤 기대들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번 군사 규제 완화는 낙후된 서부권 발전의 중대한 첫걸음이며 나아가 금년에도 우리 시는 군사 규제 해소를 위해 비행장 우측 고도 규제 완화와 제한보호구역이 해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이중 규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생활 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네, 양주시는 지금 군사 규제를 받는 지역이 면적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어떤 노력들을 이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우리 시 면적이 50%에 육박하는 군사 규제 해소에 앞장서 신성장 새 집행을 위한 지역 발전 원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원코리아 팀 이민호 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위해 개편된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네,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서 관급 공사를 수주한 가짜 건설사가 지난해 149곳이 적발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경기도가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마련돼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함께 기초의료 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감염병 전담병원 등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1, 2회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배송 효율화를 위해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한 가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무실의 주소만 이전하고 입찰에 참여한 가짜 건설사 14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입찰 전용 방까지 따로 만들어 낙찰을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한 사무실 주소를 이용해 4개 업체가 등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으로 지난해 경기도 입찰에 참여한 383곳의 40%에 이릅니다. 도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익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도내 보건소 근무자 대다수가 현 인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보건소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9%가
현재 인력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86.8%는 객관적인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시간 압박이 심하다 84.5%, 업무 내용의 잦은 변화 83.6%, 시간 내 요소로 인한 압박이 심하다 82.6%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분야는 순환 근무 주기 등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가 28.4%, 휴식 보장 34.4%, 추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32.1%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웹 기반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7일 기준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100일 만에 100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시작으로 1년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다시 2달 만에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달특급은 현재 30개 지자체에서 70만 명의 회원을 유지하며 누적 주문 470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구는 4만 2천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보이며 인구당 가장 높은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자,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공무원 폭행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G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구급차 안. 한 남성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의 목과 옆구리를 때립니다. 남성이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았고 구급대원이 이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입니다. 경험이 있으셨던 직원분들은 현장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이후에 내가 구급대원으로서 계속 근무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지난해 소방공무원 폭행 발생 건수는 59건.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구급대원을 향한 경미한 폭행이나 폭언은 처벌하지 않아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경미한 사건에도 강력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상황 발생 시 적극적 대응은 물론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동할 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치자로 인한 폭행이 90%가 넘는 만큼 출동대원에게 주치 상태를 알려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그리고 저희 펌프차를 같이 동시에 출동시키고요. 신속 대응반을 먼저 출동시켜서 이제 현장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고 이제 대원들의 진료나 시민 상담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강화로 올해 1월부터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자라고 해도 형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강경한 법적 대처가 가능해진 만큼 도 소방재난본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16%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구급 출동 건수는 20만 2천여 건으로 전국 평균 17만 4천여 건을 훨씬 넘어섰는데요. 이송 건수는 11만 6천여 건이었는데 이송 환자 중에선 고혈압과 당뇨 병력을 가진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이송 환자는 60대에서 80대가 가장 많았고 10세 이하 어린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동두천시가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들을 위해 전용 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오는 4월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는 옛 복지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2층 규모로 신축되며 아동 7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곳 쉼터에는 보육사 3명과 임상치료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되는데요. 쉼터는 오는 8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찍어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